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중요한 동사 구문이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 풀었던 것 중에서 얘들아 keep ing는 뜻이 뭐였지 얘들아? 그냥 keep ing는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ing 하다 라는 표현이지. 그치? 근데 이거 말고 keep A from B. from은 전치사니까 뒤에 준동사가 들어가면 무슨 형태가 쓸 수 있다? ing 동명사를 쓸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지? 목적어인 A가 B, ing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동사가 뭐가 있지 얘들아? 킴막을 쓸 수 있는 다른 동사. 같은 구문을 가지면서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뭐가 있었지? A가 B하는 건 맞다. Stop A from B. 또 prevent A from B. 또 A로 시작하는 방해하는 동사 있었지? hinder A from B. 이 정도. 그냥 ing는 계속하는 거지만 keep A from B가 나와 있으면 A가 B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부정적 표현이 된다는 거. 꼭 조심해서 봐줘야 되더라. 됐어? 그러면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쯤에 일단 내용이 설명되고 있죠. 뉴스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디 나와 있다? 가장 맨 위에 첫 번째 타이틀 부분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고 아래로 갈수록 중요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뉴스의 중요도의 순서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뒤집어져 있는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 위에 있는 것일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크고 아래로 갈수록 중요도는 떨어지게 된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News reporters are told to start their stories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기자들은 받으시면 받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배우죠. 무엇을 배우지 얘들아? 그부터 일단 소리까지 끊을게. 신문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배우는 거지 얘들아?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신문 기사 내용을 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 중요한 정보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렇게 쓰는 것을 배우게 가장 첫 번째 문장 동격이 되겠지 얘들아. 그럼 첫 번째 문장 그렇게 불림을 당하는 대상이야. 불림을 당하는 대상이니까 과거분사 형태인 콜드가 이끄는 분사구가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장은 read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주어에 관한 설명이니까 AM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꼭 분사는 조심하라고 그랬어. 분사는 항상 조심해서 봐주세요. read라 불려지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은 포함하거나 가지고 있죠. 무엇을?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요소를. 무엇에? 신문기사 이야기. 즉,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글쓰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A good lead, 좋은 lead라고 하는 것은 can convey, 포함하거나 아니면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무엇을?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After the lead,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장 리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is presented, 제시되어지는데 어떻게 제시되어지냐면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decreasing, 점점 감소하는 순서로 제시되어집니다. 이 자리
어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자리지. 디크리징. 중요도가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점점 감소하게 된다. 감소하는 중요도의 순서로 이제 다음부터 정보가 제시되어 집니다. 언론인들은 call this, 이러한 상황을,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inverted pyramid structure.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이렇게 쭉 설명 진행이 되겠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고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가 지어진다. 이러한 구조를 언론인들은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겠죠. 다시 쉬는 시가 있으면 부연 설명 문장이 되겠지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다? at the top. 맨 위에 있게 됩니다. 혹시 이 탑도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얘들아? 탑의 반대말이 뭐지? 아참 이렇게 날 수 있겠죠? 안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맨 위에 있고 가장 덜 중요한 정보가 맨 아래자리에 있게 되겠지. 그치? 다음 문장 볼게요. The inverted pyramid, 이런 역 피라미드 구조는 되게 좋습니다. 누구에게 좋아? 독자들에게 좋습니다. 설명해 주겠지. 그렇다면 대체 왜 중요한 정보가 맨 위에 있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순서로 뉴스가 제공되어지는지, 왜 그런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겠지.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릴게요. 여기 일단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절이 되겠습니다. No matter what을 한 단어로 고치면 뭐가 같다? 말해봐라는 복합 관계 부사로 고쳐도 괜찮습니다. whatever 주어 동사, no matter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다 할지라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자들의 이거냐? reader's attention span이 주어가 되겠네요. 독자들의 주의력의 주의나 길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신문을 읽는 독자의 주의력이 얼마나 긴지 그 길이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바로 주절로 갈게 얘들아. 이 역 피라미드 구조는 최대화시켜주게 됩니다. 무엇을? 정보를. 어떤 정보야? 독자가 얻는 정보를 최대화시켜주게 됩니다. 인포메이션과 원래 쉬 사이에 있는 that 또는 which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는데 목적격이기 때문에 사라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독자의 주의력의 길이나 간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사이를 갈게 아니라 whether she read only the lead or the entire story. 독자인 그녀가 오직 제목만 읽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문 전체 이야기를 다 읽는 사람이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런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 기사는 독자가 얻는 정보를 최대화시켜주게 됩니다. 왜? 중요한 게 위에 있으니까 주의력이 짧아서 제목만 읽는 사람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주의력이 좋아서 다 읽어도 중요한 정보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모든 정보를 다 중요도 순서로 얻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 피라미드 구조가 독자에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래서 신문 이런 역 피라미드 구조로 신문 기사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얘들아, 7번 문장은 왜 신문 기사가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볼게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 신문 기사가 역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경우에 관한 설명이 이제 8번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즉, 역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미안해, 목적어야. 그 반대로 그냥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If news stories were written like mysteries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if부터 at the end까지 읽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겠지? 만약에 신문기사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된다면 마치 뭐처럼 결말 부분에 가서 극적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결말 부분에서 극적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미스터리와 같이 쓰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독자들은 후부터 묶을게 얘들아. 어디까지 읽을까? 어디까지 끊을까? 그렇죠. 미드 스토리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후 이야기를 설명하는 독자들을 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야기 중간쯤에 브로크, 뭐 해버리는 이탈하거나 벗어나게 되는 그런 독자들은 아마도 뭐 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 요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역 피라미드 구조라면 중요한 뉴스가 여기 있으니까 주역이 짧은 사람은 그냥 이면 쭉 이렇게 되냐도 중요 정보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론이 끝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끝에 나와 있는 기사라면 여기 주의력이 짧아서 다 끝까지 읽지 못하고 중간까지만 읽게 되는 사람은 결론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장 해석해놓고 보니까 동사 모양이 약간 특이한 애다. were written. 주절은 동사 뭐가 나왔었지? would, is. 이거 뭐지더라? if절은 동사가 저것이지. 구절에는 부동사의 버브 플러스 동사가 있네. 이거 뭐지더라? 가정법 문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 시제는 이렇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례를 가정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시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Imagine waiting until the last sentence of a story to find out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the Super Bowl. 문장은 주어가 없이 동사가 짠 그냥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명령문 자리가 되겠죠. 한번 상상하거나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 얘들아? until 이하까지 쭉 기다릴 때 몽땅 until이 이끌고 있는 부사 미안합니다. 전치사구네요. 묶어버릴게요. 전치사구가 되겠네요.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왜 기다릴까? 왜 기다려 얘들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파이널. 후부터 다시 묶어줘야 되겠죠? 대체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지 아니면 또는 대체 누가 마지막 슈퍼볼 결승전에서 이기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어야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세요. 바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 없어? 못 기다리겠지. 그러면 결과 알아 몰라? 모르게 되는 거죠. 또 주의력이 짧아서 역시 또 끝까지 다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누가 됐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교로해서 뉴스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다?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있게 된다. 소리가 되는 거겠죠. 됐어 얘들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뉴스는 중요한 기사가 맨 위에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독자들이 주의력에 상관없이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이 짧아도 첫 번째 절목만 읽어버리면 그냥 주의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결론이 맨 끝에 가서 나오게 되면 주의력이 짧은 독자들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는 소리가 되겠죠. 얘들아?
정답이었던 제목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은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왜 그런지 이유까지 같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역피라미드라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지더라? 역피라미드라는 단어가 inverted라고 나와 있죠. 비슷한 걸 우리 봤었지. 반대의 역을. 그렇죠. inverse랑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꿔 써도 괜찮아요? 는 12번 지문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확실하게 명백히 규정된 언어의 사용은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서로 간의 대답 거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명백하고 규정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글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은 이번 문장.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연한 초록색은 명백하게 규정된 언어의 사용. 그리고 하늘색은 그런 명백한 언어의 사용이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는지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핑크색. In government, in law, in culture, and in routine everyday interaction beyond family and immediate neighbors. 잠깐 묶을게 얘들아. 정치 체제, 법, 문화, 그리고 모든 일상적인 반복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 근데 이게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 가족과 정말로 가까운 이웃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정치 체제, 법, 문화, 모든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그래서 이렇게 널리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명확히 규정되어지는 언어는 몽땅 묶어서 주어예요. 간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어는 language인 거고 이 language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가 widely understood인 거고 두 번째가 clearly formulated 되는 거겠지. 그렇죠? 언어인데 널리 이해되어지며 명백히 규정되어진 언어는 뭐죠?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어디 도움이 된다? 서로 간에 쌍방 간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안, 명사 꾸며주는 거니까 AM 역할이죠. 널리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명확히 잘 설명되거나 규정된 언어를 사용하면 서로 간의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까지 했네요. 다음, when dealing with property, with contract, or even just with routin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접속사지. 그치? 근데 뭐가 없으더라? 일반적으로 접속사가 있으면 뭐가 나와 있어야 돼? 주어, 동사, 절이 있어야 하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왜 안 보일까? 분사, 조문으로 고쳐졌으니까. deal with가 자체로 동사였고요. property가 목적어 자리가 되겠지. 목적어 남아있다는 건 운동이란 소리야, 수동이란 소리야. 운동이란 소리겠지. 그래서 뭐가 나와 있는 거더라? 현재분 사용태가 나와 있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주어가 일반인 주어였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의사분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취급 또는 계약서에 대해서 고백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그러한 거래를 취급하거나 다루는데 있을 수 분사 구문이 딜링 위드에서 위드가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딜링이 자체로 동사가 되면 위드부터 property가 1번, with contract가 2번,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접속사 5어를 써주고 나서 even, just with, routine, change부터 묶어주면 되겠죠. 이게 3번 자리입니다. 재산을 다루거나 계약을 다루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상품과 서비스의 일상적인 거래 또는 교환을 다룰 때, 그럴 때, 얘들아 여기까지 분사 구문이니까 AD를 절로 묶어두는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용되는 언어의 개념과 설명은 뭐일 필요가 있죠. 뭐의 필요가 있나요? Be precise and unambiguous. 그냥 묶어서 목적어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투부정사구를 봤더니 비동사가 자체로 동사였고 자기 보호를 지금 이렇게 precise and unambiguous로 가져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as possible 원급 동등 비교분과 묶여서 사용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걸 할 때 재산과 계약서와 그리고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개념과 설명은 가능한 한 as possible니까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가능한 한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은 명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나요? 여기까지?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거. precisely ly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unambiguously ly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있습니다. 됐어? 그렇지 않다면 오해가 아마도 일어나거나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을 다루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하면 전부 다 무슨 활동이 얘들아? 경제 활동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의 개념과 설명은 어떻게 한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가능한 한 모호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otherwise가 나와 있으면 항상 앞에 있는 문제 걸로 고치면 된다. 부정문을 고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내용상 풀면 그렇지 않다면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일까? 뭐 하지 않으면? 그런 컨셉과 디스크립션이 정확하거나 모호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면 그렇다면 오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를 말하고 있는 게 그렇죠? otherwise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if concept and descriptions are not precise and unambiguous. 이걸 다 쓰기 힘드니까 뭘로 고치는 뿐이야. otherwise 하나로 고치는 것 뿐이죠. 됐어 얘들아? arise는 문득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동사야 얘들아. 그 말은 무슨 말? 수동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비슷한 동사 말해주세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또 happen 하나를 더 쓰면 take place 모두 다 자동사 구문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를 쓰지 않도록 고심하시기 됐어? 다음 3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핑크색 보이고 있지들아?
그렇지 못할 경우에 관한 부연 설명이 한 번 더 나왔게 되겠습니다. If full communication with a potential counterparty in a deal. 만약에 어떤 거래에서 잠재적인 상대방과 하는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온전한 소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과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불신이 어떻게 될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거래는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못하겠죠. 그렇죠? 소통이 잘 안 돼. 뭐 때문에 상황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면 불확실성과 불신이 생기니까 이런 불상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문장 볼게. 계속 공조해서 명확한 언어의 사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As economic life became more complex in the later Middle Ages. 종속도 되겠네요. 경제 활동이나 삶이 중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어, 얘들아?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야. 뭐에 대한 필요성이야? 훨씬 더 제대로 된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소통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was accentuated. 강조되어 경제 생활이 훨씬 더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제대로 된 소통과 훨씬 더 정확한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나게 되지. 그러면 거래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 못한다. 있나요? 다음 이런 공통의 언어, 공유된 언어는 도와주죠. 확인시켜주죠. 용이하게 만들어주죠. 무엇을? 명확성을.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모든 분쟁의 세틀먼트 해결을 촉진시켜 주었습니다. 소통이 잘 되니까 오해도 풀리고 서로 간의 이해도 명확해지고 그래서 분쟁도 쉽게 해결 가능하게 된다. 말해주는 게 되겠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 무례나 거래에서도 이런 정확하며 잘 규정된 언어의 사용은 도움을 주었네요. 무엇에 도움을 주었나요? 이런 번역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죠? 엄청나게 유명한 무역 통로죠. 실크로드라는 것도 오직 가능했을 것입니다. 네? 왜 가능했을까, 얘들아? 왜냐하면 모든 교육의 포인트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과 포인트에서 늘 항상 언제나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번역가들이 존재해서 이용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크로드도 잘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해주는 게 일상생활에서 그러는 것처럼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이 잘 되면 신뢰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확장돼서 경제활동하는 데 없이 더욱더 늘어나요. 라는 얘기 계속 반복되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오해가 생기면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거래도 역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얘들아, 같은 말 반복. 주제 문장은 2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 학습지에서 있던 스트럭처 설명된 문장이었습니다. 됐어? 다음, 여기 주제 제목도 확인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성공적인 경제 거래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언어적 정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제 문장은 3번 문장. 비교가 뭘까, 얘들아? 어떤 게 사회적 비교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 사회적 비교라고 부르고 있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1번부터 2번 문장까지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교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3번 문장과 6번 문장에 두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7번 문장은 그런 비교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름의 긍정적 측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비교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고, 3번부터 여기 6번까지는 비교했을 때 생기는 단점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7번 문장부터는 비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소개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문장이죠. 문장 끼워 넣기. 나올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것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항상 연결어 보이면 조심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 abundant warnings that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 까지 묶어서 보도록 할게. 일단은 despite부터 warnings까지 묶도록 할게요.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고인지 대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누구와? 다른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뻔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문. 대절이 완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완전하네. 이런 뜻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보면 동격의 단순 접속사. 그럼 이 자리에 위치를 쓰거나 와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제로 안 된다. 원인과 동격인 단순 접속사 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그러고 있죠. 뭐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이 부동사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동사인가요? 일단 measure ourselves against others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대동사였겠지? 그 말 이 두 자리에 are가 나와 있으면 된다니까? 절대로 1번 동사를 대신하고 있는 자리. 경고하지만 안 좋아 라고 하는 경고를 많이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2번 문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보이지 얘들아? 나돈니가 보이고 있네요. 뭘 찾아야 되겠어? also 친척인 aswell이 나와 있네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마찬가지.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meaning seeking creatures. 의미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사회적 땡땡이기 때문입니다. 원스가 갖고 있는 대상은 뭐지일까? 이 부정부임에서 원스는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 의미일까? 앞에 있던 creatures. 복수명사 대신 받고 있는 경우니까 부정되면서 원도 원수로 수일치되어 있는 건데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A, B 병렬 구조. A가
복수명사 보니까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명사로 수일치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있으더라? 꾸준히 constantly making interpersonal comparisons to evaluate ourselves, improve our standing, and enhance our self-esteem. 분사 구문이죠? 꾸준히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묶어버릴게. 이런 대인 간의 상호 간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 하지만 making 자체가 동사였으니까 다른 걸로 시작할까? making 자체가 동사니까 여기는 동사 처리할게요. 이렇게 전체는 분사 구문 자리에다 계속해서 상호 간의 비교를 하고 있죠. 왜 비교하고 있을까? 첫 번째 1번 왜 비교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뭐하기 위해서?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두 번째 improve our standing 우리의 입장이나 지위를 뭐하기 위해서? 향상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하기 위해서? enhance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뭐하기 위해서? enhance 향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 간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동사 표현 두 개 찾았지? 서로를 비교한다. 우리를 비교한다. 뭐가 보이지 얘들아? 동사가 첫 번째 비교하다. measure 동사 쓰고 있고요. 또 뭐가 있지 얘들아? 비교하다. compare 동사 쓸 수 있겠죠. 비교하다. 동사가 틀린 같은 동사죠. measure ourselves 그리고 compare 동사가 없네. 동사가 나있네요. 하지만 동사 착용할 수 있죠. 이렇게 주요 동사니까 적응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고 사회적인 존재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그런 비교를 하는 이유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지와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때? 문제가 있죠. 이런 사회적 비교, 즉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문제가 있죠? 사회적 비교에 관련된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인지 대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대절은 항상 무슨 역할이라? 주격, 뭐. 그런 사회적 비교가 자주 종종 뭐한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시 이끄는 절이 it often requires 안전한 절이야, 부족한 절이야? 안전한 절이죠. 역효과가 내다. 이 대동사가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럼 that은 뭐라고 부른다? 단순 접속사 that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 얘들아? that을 대신해서 위치를 쓰거나 was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자리는 절대로 위치나 was이 나와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효과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죠. When comparing ourselves to someone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역시 when은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 보이고 있지 않지? 왜? 뭐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붙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 우리 자신을 누구랑 비교할 때?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인지 누가 설명? 또가 이끄는 전개사 절이 설명해준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즉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됐어요, 여기까지?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느끼죠. 어떤 감정을 느끼죠? 아, 내가 알맞지 않은 사람이구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For not doing as well.
그 사람만큼이나 잘 뭔가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참 알맞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됐어? 이게 첫 번째 문제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특히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뭔가를 그 사람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나요? 자, 이런 상황은 때때로 가끔 유발하거나 야기하게 이해 지울까? 저도 괜찮죠? 사건을 설명할 이러한 상황은 가끔씩 유발하거나 야기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얘들아? 뭐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일단 널리그넌트 MB까지 묻도록 할게요. 이게 몽땅 다 무슨 역할? 리드 투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절로 들어갔더니 what 심리학자들이 부르네. 근데 부르는 게 무엇인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뭐가 빠져 있나요? 목적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 빠져 있는 목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malignant MB, 악의적 질투. 그리고 what이 빠지면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였지, 얘들아? lead to. to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빠진 게 몇 개야, 얘들아? 두 개 올 수도 있어.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어. 4번과 같은 상황은 종종 심리학자들이 악의적 질투라고 부르거나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끌거나 초래하게 됩니다. 까지 됐나요? 근데 이런 악의적 MB가 무엇인지 말리그랜트 MB에 관해서 홧말을 짚고서 본격으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malignant MB라는 것은 뭐냐면 the desire for someone to meet with misfortune.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지 얘들아? 본격의 콤마.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지? 불운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망. 그 디자이어를 누가 설명하고 있으더라? To meet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 불운을 만나는 건 지금 맥락은 누구여야 해? 그렇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겠지. 그럼 who someone은 뭐라고 부를래 얘들아? 불운을 만나는 진짜 좋지니까 얘가 to meet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멜리그란트 MB와 동격인 건 더 디자이어였고요. 더 디자이어를 설명하는 게 to 부정사구였는데 to 부정사구의 주체가 전체 문장에 주어졌던 우리가 아닌 바로 뭐였어? 다른 사람 성원이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붙여줬습니다. 다른 그 사람이 불행을 만나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과 욕망인 악의적 질투를 뿌리하거나 야기하게 됩니다. 됐어? 그리고 이런 악의적 질투에 관한 예시가 가로에 묶여서 지금 소개되고 있죠.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뭐라면 좋겠다. 뭐라면 좋겠다. 그녀가 가지지 못하면 좋겠다.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녀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방의 부분을 바라는 악의적 질투를 발생시키게 여기는 have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역시 what이 있는 명사절만 따로 분석을 해보면 주어, 동사,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있어 없어더라? 못 나와 있지. 앞에도 have 동사가 what이 빠져버리면 목적어 있어 없어더라? 없는 상태. 모자란 게 몇 개? 두 개. 뭘 썼어? 상반대 what을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겠지? 이 자리에 what을 대신해서 which나 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음 also니까 다음에 나올 내용도 역시 이어지고 있는 뭔가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관한 소리가 되겠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comparing ourselves with someone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이번 약간 상황이 달라졌죠. comparing부터 일단 we are까지 묶어서 전체 무슨 역할? 주어 역할 되겠습니다. 동명사가 이끄는 부가 문장의 주어니까 동사는 반드시 단수로 수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risk가 아닌 s가 붙어있는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자, 주어를 먼저 해라자들아. comparing ourselves. 비교하는 건데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거지.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with someone.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겠네. 근데 이번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지 또 누가 설명? who 이하가 이끄는 관계사 적이 설명.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doing worse. 이번엔 저 잘해 못해? 더 잘하고 있지 못한. 그런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됐어 여기까지? 있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worse니까 못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됐어? 이러한 위험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떤 위험? 스콘이 뭐야 얘들아? 선 나와 있어요. 경멸 또는 무시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역시 또 동격의 컴마를 찍고서 이 스콘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이 스콘이라는 것은 감정인데요. 어떤 감정인지 또 다시 누가 설명? 대시 이끄는 절이 설명. 문장이 너무 복잡하다. 백부터 묶을게 얘들아. Others are something of our beneficence. 일단 묶어버릴게. 이렇게 am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콘이라는 감정 어떤 감정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beneficence, 호의를 받을 만한 undeserving,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없는, 우리의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어떠한 존재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바로 무엇이다? 경멸 또는 무시라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지? She's beneath my notice. 그녀는 나의 신경이나 주목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야. 즉 내가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니야.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이가 무시하는 됐어? 비교할 때 상황도 약간 다르지. 나보다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malignant, 좀 못하면 좋겠다. 좀 뭔가 불을 만나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과 내가 비교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 뭐 하게 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정멸의 감정을 발생시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부정적이죠. 있나요? 다음 이제 7번 문장 볼게. then again. 하지만 반면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접속사입니다. 이제 내용이 달라지겠지? 오기스 이제 그냥 쭉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만 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반대로 긍정적인 면이 소개되었습니다. 반면의 반대로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역시 comparing부터 others가 묶어서 주어가 되겠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can lead to 이끌거나 스프레하거나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benign envy. benign 반대한 자비로운 뜻이죠. 반대하거나 자비로운 시기 질투의 감정을 유발하거나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비나인 MB가 무엇인지 컴마를 치고 본격으로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런 비나인 MB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longing 뭐야 얘들아? 갈망, 욕망, 비슷한 말 뭐가 있지?
desire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deny envy라는 것은 욕망인데 어떤 욕망인지 역시 또 to 부정사구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To reproduce someone else's accomplishment without wishing them ill.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겠죠? 일단은 묶어서 롱잉을 설명하는 거니까 am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업적이나 성과를 나도 얻으면 좋겠다. reproduce 해서 다시 재생산하는, 복제하는 그러한 복제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어떻게? without wishing them ill. 그들이 나쁜 상태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 악의가 없는 상태로 해를 끼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를 따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denying env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거라고 이야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예시를 들어볼게. I wish I had what she has. 뭐라면 좋을 텐데. 뭐라면 좋을 텐데?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무엇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앞부터 마지막 has까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역시 what이 이끄는 절은 전체 문장 안에서 had 동사 자체 목적어인 명사절. 하지만 what이 빠져버리면 had 동사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has도 역시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앞뒤가 다 부족하니까 손반대 what을 써서 연결된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이러한 소망은 어떤 거야, 얘들아? Which has been shown in some circumstances to inspire and motivate us to increase our efforts in spite of our recent failure. which부터 마지막 failure까지 한 상태가 되겠지, 얘들아. 예시 들어줄 자리는 없는 셈 치고 본다면 which가 갖고 있는 선행상이 뭐였을까? which가 갖고 있는 선행사는 저기 앞에 있던 longing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뭐가 나와 있으더라? has been shown에는 3인칭 단수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욕망이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has been shown 보여져 왔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져 왔지? 일부 몇몇 환경에서 보여져 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엔드가 보이시죠? 여기가 1번, 모티비티어가 2번이 되겠네. 우리를 inspire 뭐하고? 영감해주고 또 뭐하고? motivate 동기를 부여해주고 목적어는 공통으로 어스였기 때문에 뒤에 한 번만 나와 있죠? 목적어는 우리를 영감을 불어넣어서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부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최근에 겪었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라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영감을 불어넣거나 동기 부여시키기 위해서 몇몇 일부 상황에서 자주 보여져 왔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비교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욕망과 그런 갈망으로 이끌어지게 될 수 있구나. 그럼 뭐라고 부른다? 나인 MB라고 볼 수 있나요? 비교했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 두 가지. 이것도 역시 나눠야 돼.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매력이라는 댐비가 있고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스폰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거는 모두 다 부정적 측면. 반면에 남이 나쁘게 되길 원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나도 저런 것 같은 것을 얻고 싶구나라고 하는 나인 엠비라는 긍정적 측면도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얘들아?
분사구민 상세 문장들을 잘 봐주세요. 4번 문장과 6번 문장 그리고 7번 문장 모두 분사구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결부사 조심해서 특히 7번 문장.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